예, 안녕하십니까. 삼성선물 리서치센터에서 환율 분석 맡고 있는 저는 승지입니다. 시장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모든 호재를 좀 앞당겨서 반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요. 전반적인 위험자산 선호 분위기 속에서 위안화와 원화도 가파른 강세를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한 내용들과 또 중국 외환당국이 위안화 강세를 억제할 수 있을지 이 부분 좀 중점적으로 다뤘고요. 오늘 환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환율은 1년 6개월 내 최저치에 마감을 했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 6.5원 하락한 1146.8원에 마감을 하였고요. 사실 어제 NDF 환율은 43원대에 마감을 했었는데, 일단 위안화 환율이 역외 시장에서 좀 상승을 하면서 달러 환율도 40원대 후반에서 이제 지지력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중에는 우리 주가 흐름이 생각보다 좀 부진했었고요. 또 결제 수요도 나오면서 좀 낙폭이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은 전반적인 위험 선호 분위기 속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1,400억 원 가량 주식을 순매수했고요. 최근에 외국인의 국채 관련한 자금 유입이 조금 제한되고 있는데, 어제 국고채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5천억 원 가량 순투자를 줄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밤사이 금융시장 보시면 위험 선호와 약달러 흐름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유로는 그렇게 탄력이 강하지는 않은 모습인데요. 어제 달러 지수는 0.1% 정도 하락을 했고 유로도 하락을 했습니다. 유로를 제외한 그 대부분의 엔화나 파운드 이런 주요 통화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신흥 통화들도 전반적으로 좀 지지력을 보이긴 했지만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주가 흐름은 상당히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대부분의 주가 흐름이 이제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반영하면서 주가가 상당한 지지력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그 글로벌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양상을 보면은 두 가지,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이제 반영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정상으로의 복귀를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선거 절차가 줄 불확실성을 낮춰주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백악관도 장악하는 그런 기대 속에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펼칠 거라는 그런 기대가 위험 선호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또 정상으로의 복귀 재료도 사실 내년쯤에나 이제 가시화될 재료가 아니었나 싶긴 한데요. 일단은 그 겨울,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뭔가 백신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 여기다가 선진국들이 이제는 좀 코로나19가 재확산되더라도 일단 경제활동을 멈추지 않는, 그러니까 집단 면역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가 일단은 경기를 해치지 않을 거다라는 기대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추가 부양책 같은 경우는 여전히 교착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어제 이제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 인준 청문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22일에 이제 법사위원회에서 표결을 하고 과연 대선 전에 이제 절차를 마칠 수 있을지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이고요. 어제 파운드화가 강세를 보였는데, 영국에서는 이제 코로나19를 관리하는, 그러니까 3단계로 관리하는 새로운 대응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어쨌든 존슨 총리가 완전한 봉쇄가 올바른 길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일단 증시와 또 파운드화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을 할지 말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BOE 총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어제 그 조너선 헬스케어 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금리의 적합성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전반적으로 위험 선호 분위기가 시장을 지배하는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안화와 원화가 가파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안화 같은 경우는 일단 200주 이평선 6.8 위안이었는데요. 200주 이평선을 뚫고 내려오더니 일단 그 트럼프와의 무역 전쟁이 시작된 18년 저점과 이후 고점의 반 정도 레벨, 6.7, 6.719 정도 레벨인데, 그 정도 레벨도 장중에 이제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달러 환도 사실은 저는 이제 그 미국 대선 불확실성이 연말에 좀 지지력을 제공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주요 지지선들이 지금 보시면 1150원 그리고 1140원대 후반에 여러 가지 지지선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 선도 지금 하향 돌파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위안화와 원화가 가파른 강세를 시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사실 위안화가 왜 이렇게 강세를 보이느냐, 사실 여러 번 이제 방송을 통해서, 보고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코로나 방역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상대적으로 견조한 경기, 그다음에 사실 올해 2분기 중국의 경상흑자가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 흑자를 기록을 했거든요. 대규모 경상흑자. 또 왼쪽 차트 보시면 그 외국인 채권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올해 들어서 더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800억 달러 이상의 외국인 채권 자금이 들어온 것으로 평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9월에는 그 세계 국채 지수의 편입 이라는 재료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 9월 말 10월 이후의 재료는 무엇이냐, 이렇게 더 가파른 강세를 보이는 재료는 무엇이냐를 보면, 일단은 바이든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사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표면적으로 관세를 통해서 중국을 많이 괴롭혔었는데, 일단은 예측 가능한 무역 정책을 펼치면서 중국한테 우호적일 거라는 그런 기대가 생겨나고 있고요. 여기다가 정상으로 복귀라는 이 재료 자체도 중국이 어쨌든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재료가 위안화 강세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두 번째 차트 보시면, 이게 이제 중국의 수출업체들이 달러 포지션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 무역 전쟁 할 때 환율이 오를 거라는 기대 때문에 이 포지션을 쌓아왔고, 올해 같은 경우는 미국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수출업체들이 달러 롱 포지션, 그러니까 환율 상승에 대비해서 그 달러를 쌓아놓는 포지션을 취해 왔었는데, 어쨌든 바이든 후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포지션도 어느 정도 정리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최근에 위안화 강세를 자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 당국의 대응은 어떠할까? 지금 위안화 환율이 올해 고점 대비 거의 7% 가량 하락을 했거든요. 중국이 어쨌든 관리 변동 환율제인데, 그런 환율 제도 안에서 상당히 좀 큰 변동성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사실 중국 당국이 크게, 그러니까 그 시장에 우리가 강력하게 위안화 강세를 막고 싶다라고 보여주고 싶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중국이 오랜 연휴 끝에 지난 금요일에 개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역외 시장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역내외 환율의 스프레드가 벌어져 있었는데, 그 금요일날 오픈하면서 그냥 역외 환율의 그 하락 흐름을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6.7 위안이 그 역내 시장에서 깨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중국이 어느 정도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려는 그런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그리고 중국이 어쨌든 외국인 자금 유입을 계속 유도하고 싶은데, 특히 채권 자금 유입이 계속 진행이 될 건데, 사실 중국 채권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대부분 환 해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쪽 차트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국에 투자할 때 환 해지 비용입니다. 1개월짜리 돌렸을 때 거의 3%가량 비용이 들거든요. 중국 10년물 국채가 지금 3.1%, 우리 10년물은 뭐 1%대니까 굳이 그러면 환해지를 하고 중국 채권을 투자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위안화가 뭐 가파르게 강세로 간다는 기대가 없더라도 어쨌든 가파른 약세는 아닐 거라는 그런 좀 인식이 있어요. 좀 마음 놓고 위안화 그 채권과 주식을 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위안화 강세 트렌드를 맞춰가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9월부터는 속도 조절에 대한 의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왔던 뉴스들이 일단은 이제 외국인 자금, 그러니까 외국인이 들어오는 문도 열어주고 있지만, 그러니까 QD, 그러니까 적격 그 해외 투자 기관의 투자 한도를 넓혀줬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조금 빠져나갈 수 있게 숨통을 좀 틔워주기도 했고요. 또 그 중국의 싱크탱크의 보고서를 보면 가파른 위안화 강세가 중국 수출에 부정적일 거다,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또 어제 나온 뉴스가 그 R3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그 외환 위험 준비금, 그러니까 R 3개가 다 붙거든요. Foreign 리스크 리저브, 이 R3에 대한 그 규제의 변화가 나왔습니다. 이게 처음에 15년도에 15년 8월에 중국이 그 위안화 개혁하면서 환율이 막 급등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환율이 급등하니까 뭔가 이걸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위안화 약세 베팅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대응책을 고민하다가 그 외환위험 준비금, 그러니까 그 선물한 매수를 하려면, 그러니까 달러 매수를 하려면 외환 준비금을 20% 내라, 이런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이후에 보시면 17년도에 이제 위안화가 가파른 강세를 보이니까 이 준비금을 없앴다가 또 18년도 그 트럼프 때문에 다시 또 그 위안화 약세, 그러니까 환율 상승 압력이 커지니까 다시 이거를 도입했다가 또 올해 어제 이제 위안화 강세가 가파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다시 또 외환 준비금을 없애는 그런 대응을 했습니다. 사실 그 국면 보시면 이 준비금 자체가 위안화 환율의 트렌드를 바꾸진 않거든요. 그냥 중국 당국이 우리가 속도 조절을 하고 싶다라는 스탠스를 좀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위안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연말까지 아이비들 보고서 보면 원화랑 위안화 다 되게 굉장히 좋게 특히 원화를 더, 그러니까 중국은 속도 조절할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 보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바이든 당선 가능성, 그 다음에 이제 정상으로의 복귀, 요 재료를 위안화에 우호적일 것으로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중국 당국이 속도 조절을 하긴 할 건데, 대외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어긋나지 않게 속도 조절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되고요. 시장에서는 계속 위안화 강세 베팅을 할 것 같고, 이제 증시랑 위험 선호 분위기 좀 반영하면서 좀 위안화는 속도 조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지지선은 6.5 위안 정도이고요. 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너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10월에 선박 수주가 한 달에 5조 원 갑자기 막 집중되면서 환율이 이제 가파르게 하락했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어제 대우조선해양이 LNG 세빙선을 2조 원 선박 수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이제 데자뷰가 좀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인 이제 위험 선호 분위기, 앞서 말씀드린 바이든 당선,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대외 교역 늘어날 거, 정상으로의 복귀, 이 재료가 원화에 좋을 거다라는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일단 하락 시도가 계속 있을 것 같고요. 좀 그 수급도 어쨌든 9, 10월은 계절적으로 유속자가 많은 계절인데다가 대우조선해양 수주 뉴스까지 있어서 시장은 계속 밀어보려고 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위안화가 막히면 원화도 또 우리 외환당국도 조금 속도 조절하면서 일단은 좀 하락 속도를 조절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40원대 중후반의 지지선이 유지가 되는지 좀 관건이고요. 다음 지지선 같은 경우는 그 차트 보시면 18년도 하반기부터 19년 초까지 그 20원, 30원 요 레인지에서 계속 갇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 선이 다음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0원대 중후반 등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약달러 기조가 내년도에도 유지될 거라고 보는데, 달러 지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많이 빠지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올해 그 유럽 주식과 미국 주식의 흐름을 보시면, 그러니까 올해 달러가 약했던 거는 그동안의 미국의 예외주의, 혼자 금리가 높고 혼자 성장이 나오는 예외주의가 희석이 되면서 달러가 약해지고 유로가 강해졌는데, 사실 유럽 주식이 올해 거의 못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내년도는 성장이 미국에서 나오느냐 유럽에서 나오느냐가 사실 중요할 것 같은데, 유럽이 물론 이제 공동회복 기금이 내년부터 집행되긴 하는데 그렇게 강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로 강세는 좀 제한적일 거다라는 생각을 좀 저는 하고 있고요. 최소와 예상 환율, 일단은 바이든인데 사실은 이미 시장이 당겨서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모든 호재들을. 그래서 핵심은 그 지금 말하는 블루 웨이브. 그러니까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고 상원을 만약에 공화당한테 내주면 원하는 예산을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후보 당선, 상원 다 가져가는 그런 재료까지 반영이 되면 환율은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다시 되돌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그 20원, 30원대 저항 지지선이 있는데, 그 만약에 올해 호재가 더 많이 반영이 된다면 그 선까지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 처분 대금이요. 일단은 근데 사실 이제 그러니까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처분 대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에 이제 개인분들이 워낙 올해 봄부터 해외 투자, 해외 직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지금 다 환율 상승 재료로 작용을 해왔거든요. 근데 만약에 팔고 들어오셔가지고 환전하신다. 그러면 환율 하락 재료로 작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환율 상승장에서 많이 차익 실현하고 들어오시면 또 더 환율 하락하는 재료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근데 사실은 뭐 해외 주식 투자 흐름이 올해 끝날 것 같진 않고요. 트렌드로 잡혀가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 한 뭐 1, 2년 정도는 계속 환율 하단을 지지해주는 재료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팔고 들어오셔서 환전하시면 환율 하락 재료, 나갈 때는 상승 재료, 들어올 때는 하락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경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